자, 선생님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먼저 평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에서 두 직선은요, 세 가지의 위치 관계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어. 둘이 어떻게 완전하게 일치하는 상황. 오케이. 일치한다. 이렇게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한 점에서 만난다.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는 이 만날 교자를 써서 이 점을 우리 뭐라 불렀죠? 그래, 교점. 오케이, 끄덕끄덕.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면 두 직선은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야, 평행하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평행하다는 것은 결국 만나지 않는다는 거, 같은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특별히 평행할 때는 우리 평행의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두 직선의 이름을 일단 써주시고, 그 다음 얘네들이 나란히 평행해요, 만나지 않아요 라는 의미로 짝대기들을 이렇게 나란히 써줌으로써 평행하는 평행의 기호를 쓰기도 하고요. 이때 평행하고 있는 두 직선 L과 M을 우리는 평행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평행의 기호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처럼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둘이 완전하게 일치할 수도 있고, 둘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 만나지 않아? 그 말은 이거를 평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딱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공간으로 그 범위가 확장이 되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무조건 이제 성립하고 하나 더 추가되어진 것이 그 유명한,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꼬인 위치에 있는 건데요. 자, 이 느낌이 사실 그림에서도 난다, 얘들아. 꼬인 위치, 두 직선이 꼬여 있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직선 L이 있고요. 그죠? 직선 M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는 어때요? 둘이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십시오.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 평면에서는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둘이 평행하겠네? 아니야. 평행하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는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네, 정리해 드릴게요. 꼬인 위치는 어떤 관계?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 평면에서는 평행하는 게 맞아. 하지만 공간에서는 만나지 않는다고 100% 평행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지도 않았지만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꼬인 위치가 되어질 수 있음을 항상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평행하지도 않아. 이런 관계. 사실 선생님과 이 수학 시간에 또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치 관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생활 속에서 사실 이 위치 관계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평행만 하더라도요. 우리 기차 우리 레일이라고 하죠. 기찻길. 얘네들이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만나면 큰일 납니다. 기차가 못 가죠. 나란히 기차의 우리 레일선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평행의 어떤 조건, 어떤 예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꼬인 위치 제일 애매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도 안 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는 우리 친구들 고가도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형태의 고가도로, 이 도로를 직선으로 생각하시면요, 이들은 분명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하지도 않는 상황, 이런 상황. 그리고 육교가 있는데 아래쪽 도로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도 역시 우리가 꼬인 위치 실생활 어떤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 앉아 계신 의자, 그 의자 여러 개의 선, 직선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죠. 그 직선에서도 분명 만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행하지도 않는 그 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꼬인 위치는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또 시험에서 출제되어졌을 때 이게 공간이라는 어떤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가 좀 궁금할 수 있어. 대부분 공간에서의 두 직선 위치 관계, 특히 꼬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한 평면이야 저게 뭘 그려놓으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그려놓으면 되는데 공간에서는 하나의 평면으로는 결정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입체 도형, 그 중에서도 직육면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건 선생님 개쌤의 팁으로 준비했고요. 그 전에 평면 얘기를 마무리하고 갈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4개의 평행사변형, 한 평면을 보이십니까? 자, 이 아이가 바로 한 평면이 결정되는 경우라고 해서요, 일명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불리는 아이입니다. 교과서나 교재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언급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게라 강의에서는 개념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개쌤이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한 평면이 결정된다 할 때 이 평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조건에서는 각각 딱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된대. 다시 말해 만들어진대 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점이 있으면 하나의 평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세 개의 점이면 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그냥 세 점은 안 되고요. 한 직선이 있는 세 점은 어떻게 돼? 그게 직선이야. 한 직선이 있는 세 점은. 그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라는 표현이 꼭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왜 한 직선이 있는 세 점을 보시는 것처럼 면이 아니라 그냥 직선이 되니까. 선생님, 꼭 세 점이어야 합니까? 최소 세 점이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점으로 안 되나요? 일단 두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 일단 우리 칠판 이 두 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평면, 이렇게 또 지나면서 이렇게 평면. 무수히 많은 평면을 만들 수가 있어. 두 점으로는. 하지만 문제 조건이 한 평면이 결정되는 경우이죠. 평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점 하나가 더 추가되었을 때 비로소 한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점은 세 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이면 한 평면 만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뭔가 같습니까? 한 직선과 한 점이 아니야.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옳지, 위에 있지 않은, 혹은 그 한 직선과 그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면 됩니다. 만약 그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으면요, 한 직선과 한 점이면요, 그 직선이 있는 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냥 직선이야, 선, 평면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조건도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면 한 평면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평면을 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평행하고 있는 두 직선, 역시 이 평행사변형 보셔도 알 수 있잖아요. 나란히 평행하고 있는 거 한 평면 만들 수 있고요. 이거 뭐야? 한 점에서 만나게, 이 점에서 만나는, 그지요? 두 직선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한 평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외에 뭐 좀 비스무리한 거 하나 더 집어넣고 오지선다형으로 다음 중 한 평면이 결정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은, 그죠? 여기서는 충분히 객관식으로 자주 등장을 할 수 있는 유형이라서 알아두십시오. 자, 한 평면이 결정되는 경우 평면의 결정 조건 네 가지가 있었고요. 자, 개세미티브로 선생님 특별히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딴 것도 아니고 공간에서는요, 살짝 헷갈릴 수 있다. 찾아내는 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자, 해서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뭐 문제 통해서 충분히 연습할 겁니다. 자,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헷갈린다, 궁금하다 할 때는요, 직육면체를 이용하시면 돼요. 직육면체를 이용하라. 그래서 미리 직육면체를 좀 그려놨는데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하면요, 일치하는 경우는 너무 그냥 뻔한 거니까 그거 잘 안 물어봐. 하지만 일치한 경우가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살짝 그걸 빼는 어떤 교재도 있더라고요. 일치한 경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따 빼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기억나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첫 번째입니다. 직선 L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얘들아, 직육면체는 특별히 직사각형이 6개라 직사각형 내각이 모두 90도라 한 점에서 만나는데 나름 또 수색으로 만나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자, 직선 L. 미리 하나 그려놨어. 직선 L과 직선 M. 첫 번째,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얘만 있나요? 아니요. 직선 L과 얘가 직선 M이 여기 있어도 되죠. 왜? 수직. 얘만 되나요? 아니요. 요거 됩니다. 그치. 한 점에서 만나면서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네. M이 여기 있어도 끄덕끄덕 가능하네. 직육면체 위에서 찾을 때 좀 수월할 수 있어. 자, 직선 L과 나름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아이들. 그죠? 충분히. 그쵸. 여기 L이니까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되죠? 그 다음 옆에 있는 아이는 나란히 평행하는 경우입니다. 네, 공간에서 두 직선 위치 관계 평행할 수 있었어요. 자, 평행하는 경우, 자, 이렇게
직류면체 위에서 물론 이 사이에 다 지나갈 수 있어 공간이니까 얘도 그래 충분히 더 지나갈 수직이 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직류면체 위에서 찾아내면요 문제도 또 내기가 애매하니까 이런 도형을 많이 학교 선생님들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오늘부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치 자 여기 직류면체 이 편 모서리 위에서 생각한다면 나란히 얘도 되고 얘도 되죠. 그리고 나란히 얘도 되겠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 찾는 연습도 좀 보여드린 거고 아무래도 우리 패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할 건 바로 직류면체에서 이 직선애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자 지금 선생님이 미리 그려놓은 직선 M을 보십시오. 둘이 만나? 아니요. 그러다 평행하나? 아니요. 이런 게 바로 꼬인 위치야. 조금 이렇게 눈도장을 많이 찍어두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꼬인 위치는 이 직류면체 위에서 꼬인 위치를 한번 다 찾아볼게. 직선 L과 꼬인 위치가 되려면 뭐 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갑니다. 만나는 거. 요거 직선 A가 만나잖아. 삭제. 얘도 만나잖아. 삭제. 얘랑 만나잖아. 삭제. 얘도 만나잖아. 삭제. 됐나요? 그 다음 만나지도 않아. 또 뭐 하면 안 된대? 평행해도 안 된대. 나란히 또 평행하잖아. 삭제. 얘하고 얘 평행하잖아. 삭제. 평행하잖아. 삭제.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우리 만나는 경우와 평행한 경우 있죠. 이거 전부 다 삭제해버린대. 그랬더니 누구 남았어? 요놈. 그리고 요놈. 저 뒤에 있는 지금 L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요놈. 그리고 요놈. 여기 4개.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 직선 A과 우리 직류면체에서 나름 꼬인 위치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그거 한번 찾아봤습니다.